어제 치러진 대구 경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6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변은 없었지만 자유한국당 몰표가 사라지고 민주당이 약진하는 등 표심은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분할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일의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중국 회사와의 합자 회사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조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잇따른 대형 백화점의 진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백화점이 내일 수성구에 아울렛 문을 엽니다. 대구백화점의 승부수가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요양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 허가 과정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치른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내내 탄핵 책임론과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소속 시군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기도 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4개 지역을 합친 거대 선거구에 남은 임기는 3년인데 선거를 치르며 분열된 지역 민심을 봉합하는 게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박 핵심 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47.52%, 절반에 가까운 득표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무소속 성윤환 후보는 28.72%, 민주당 김영태 후보 17.58%,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가 5.22%를 얻었고 코리아당 류승구, 무소속 배익기 후보는 0%대였습니다. 상주와 의성의 지역 대결 구도 속 김당 선자는 상주에서 25.65%를 얻는 데 그쳐 상주 출신 성 후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지만 고향인 의성은 물론 군위 청송에서는 65% 안팎의 압도적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지난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경선에 탈락한 뒤 정무수석으로 깜짝 발탁됐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5개월 만에 청와대를 나온 김재원 당선자. 곡절 끝에 3선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상주 지역의 경우에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에 많이 앞장설 생각이고 군위 의성 청송의 경우에는 아직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좀 더. 선거 내내 탄핵 책임론이 제기되고 막판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과 시군 의원들의 한국당 대거 탈당 및 사퇴 압박이 거셌던 만큼 분열된 지역 민심을 추스리는 게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당을 해서 저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지역을 합친 거대 선거구. 하지만 잔여 임기는 3년뿐입니다. 공약대로 보수 정치의 위상을 세우는 한편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또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광역의원을 뽑는 수성 제3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정용 후보가 43.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기초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대구 달서구 4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세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북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구미 4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최경동 후보, 70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세균 후보, 군위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김휘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모두 당선돼 보수 텃받침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예전 같은 몰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선거 무관심증이 크게 늘어나 대선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 결과 분석 이상원 기자입니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47.5%를 득표하며 당선돼 탄핵 등 정치적 악재 속에서도 여전히 보수의 텃밭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당시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가 77.7%라는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곳임을 감안하면 과반수 미달은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상 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6%를 득표하며 변화된 민심이 반영됐습니다.
이른바 몰표가 나온 것은 아니란 점에서 탄핵 정국에 있어서 TK의 민심도 상당 부분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의원 보궐선거에서도 25%를 득표하며 2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 경북에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패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뒤지는 등 높은 현실의 벽을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의 평균 투표율이 보궐선거 역대 최저인 16%를 기록해 정치 무관심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지만 경쟁력 있는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없는 현 전국에서 이 같은 정치 무관심성의 증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거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선 전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화물칸에 실린 휴대전화 배터리 때문에 운항 중이던 비행기가 긴급 회항한 소식 이틀 전 보도해드렸죠. 지난해는 실탄이던 가방이 2차례나 대구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외주 인력으로 운용되는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1시간 뒤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휴대폰 배터리 2개가 실려 있다는 승객의 자진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미리 위험물을 걸러내야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검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5월과 7월엔 실탄이 들어있던 가방이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해 비행기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항공안전에 최후 보루가 뚫린 것이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보안 검색 직원이 모두 외주업체 소속인데다 잘못이 있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벽을 시키고 업무 중국에 같은 거 테스트하고 오염 끝나고 다음에 또 입찰 고친데 안 되거나 저기 했으니까 입찰할 때 공사료 캐릭터를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누적 이용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둔 대구공항의 보안 검색 직원은 현재 32명. 이용객 수가 100에서 150만 명일 때 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14개 공항의 보안 검색 직원은 모두 외주이고 41%는 근무기간 2년 미만인 미숙련 인력이었습니다. 항공 보안 인력이 간접 고용 형태이고 인력 대비 작업량이 많다 보니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구멍 뚫린 공항의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숙련된 인력의 직접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항공 보안 사고는 바로 인명 피해로 직결되지만 경영 효율화에 보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옛 한국델파이의 후신 이레 오토모티브 시스템이 일부 사업 부문을 중국 회사에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할 매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이레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조합원 800여 명이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는 분할 매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살리기 위해 투자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빼앗으려고. 지금까지 500억 원이 넘는 생산 손실이 났고 조만간 생산 라인 가동 차질도 예상되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노조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8월 말까지 분할 매각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서와 단체 협약에 따라 분할 매각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사전 협의권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조는 조만간 분할 매각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고용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전체 지분 매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안 제시, 분할 매각 외에 중국과 HT사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갖다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사측은 이의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래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분할 매각에 대해 법원이 1차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국 유일의 향토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처음으로 아울렛 사업에 진출해 내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대형 백화점들의 이딴 진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띄운 승부수가 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옛 귀빈 예식장 자리에 문을 연 대백 아울렛. 지상 6층, 지상 8층 규모로 여성복과 남성복, 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주로 중저가 브랜드를 위주로 2월 상품 판매장을 갖췄습니다. 식당과 키즈카페, 가전, 가구 전문관 등 비패션 분야를 40%까지 배치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식당가도 크게 꾸미고 또 생활용품도 마련함으로써 여태까지 우리 가졌던 고객님들의 그 아울렛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이 아울렛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위기에 빠졌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2002년만 해도 매출 7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대기업 백화점들의 연이은 대구 진출로 지난해 매출은 4천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구 최초의 도시명 아울렛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습니다. 다 같은 물건인데도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게. 대구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라서 예, 또 지역 걸 많이 찾지요. 그러나 규모와 브랜드 경쟁력에서 밀려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 나왔으면 남편하고 같이 오면 남편들은 좀 쉴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 벼랑 끝에 몰린 대백이 아울렛 사업으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호남 8개 시 도지사들은 오늘 5명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과 영호남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또 전주, 김천, 영덕 간 동서 횡단 철도와 대구, 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 등 SOC 사업 8건도 포함시켰습니다.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불편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수성구청의 허가 과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공사장 앞.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만 땅은 시멘트로 덮였고 가건물에 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훼손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불법 행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 여기 먼지랑 그다음에 그 소음이랑 저희 애들 데리고 여기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쭉 가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주민들은 좁은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곳인데도 건축 허가가 났다면서 구청의 행정 처리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로 양가로 있습니다. 그러길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관할구청은 건축 허가는 적법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밭으로 농지로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농지로 사용을 안 하고 뭐 중장비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시멘트, 콘크리트 바르고 또 사무실도 뭐 조립식으로 갖다 놓고 저희들 뭐 컨테이너를 바깥으로 뚫어내든 공사하고 상관없이 이걸 뚫어낼 겁니다. 그 시기간 안에 구청에서 공고 받았거든요. 주민들은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공사 자체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남편에게는 범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차 의원은 2015년 6월 현재 수감 중인 김창은 전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 건설 예산이 배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예산 7억 원이 책정되자 대가로 땅 일부를 김 전 의원에게 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실복원으로 국가사적 지정이 보류됐던 대구 경상 가명이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열린 최종 심의에서 조선시대 경상도 관찰사가 근무했던 대구 경상 가명지 14,000여 제곱미터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1,500억 원 규모의 경상가명 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적 지정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오늘 오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 회원들과 대구 지역 기관 단체장, 보훈 단체장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기념사와 만세 삼창 등을 진행하며 애국 선열에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포항시 호미곶 앞바다에서 길이 4.2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작살 등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고 혼액된 밍크고래는 구룡포 수협 호미곶 위판장을 통해 3,707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52살 이모 씨가 오늘 대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헤어진 지 24년 만에 27살 아들과 상봉했습니다. 1993년 대구에서 가정 형편 때문에 장애가 있던 아들과 헤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이 씨는 지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 씨의 유전자로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수영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강사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대구 북구의 한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하는 도중 초등학생 10살 비군을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